주변에 그런 놈 한 명씩 있다. 회사 다닐 때도 인정받더니 퇴사하고 사업 시작해도 첫 해부터 흑자 낸다. 부업 시작했더니 3개월 만에 수익화한다. 뭘 해도 돈이 따라오는 놈. 같은 시대, 같은 나라, 비슷한 학력. 얘네는 대체 우리랑 뭐가 다른 거냐? 미리 말한다. 재능 얘기 아니다. 운 얘기도 아니다. 그 사람이 금수저라서도 아니다. 그게 답이었으면 이런 영상 만들 이유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는 짓이 있다. 요즘 뭐가 돈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게 왜 문제냐? 아이템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통기한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앱 개발이었다. 스마트폰 막 터질 때 앱 하나 잘 만들면 대박 난다고 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2024년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에만 앱이 178만 개다. 구글 플레이 합치면 500만 개가 넘는다. 2012년에 앱을 만든 사람과 2024년에 앱을 만드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2010년대 후반 인스타그램 마케팅이었다. 팔로워 모으면 협찬 들어온다고 했다. 근데 2016년에 인스타가 알고리즘을 시간순에서 관심사 기반으로 바꿨다. 팔로워 10만짜리 계정에 평균 게시물 도달률이 5% 아래로 떨어졌다. 팔로워 10만인데 실제로 보는 사람이 5,000명이다. 2020년대 초반 유튜브였다. 지금은 신규 채널이 자리 잡는데 평균 2년에서 3년은 기본이고 그나마도 대부분 포기한다. 유튜브 채널 중 월 수익 $100 이상 버는 채널이 전체의 3%가 안 된다. 솔직히 나도 그만하고 싶은 생각 많이 한다. 패턴이 보이냐? 아이템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늦는다. 그게 뜬다는 걸 알게 될 때는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후다. 그 판에서 뒤늦게 들어간 사람은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경쟁하는 거다. 잘 버는 놈은 판이 달라져도 금방 적응하고 성공한다. 아이템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떤 판에 갖다 놔도 상위권에 진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다. 26살에 첫 번째 회사를 팔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후에 한 건 새 아이템을 찾은 게 아니었다. 이 질문 하나에 남은 삶을 쏟아부었다. 뛰어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한다. 철학, 심리학, 뇌과학, 역사, 그리고 그 핵심을 하나로 압축해서 옵티마이즈 플랫폼과 여 필로소퍼스 노트스를 만들었다. 이 사람이 찾아낸 공통 분모가 있다. 아레테, 고대 그리스어다. 보통 탁월함으로 번역되는데 원래 의미는 그보다 구체적이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매 순간 최대치로 끌어내는 상태. 이게 아레테다.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다. 특정 기술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판에서든 자기 자신을 최적 상태로 꺼내는 능력이 있다. 매튜 워커는 UC 버클리 신경과학자다. 수면 연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Why We Sleep에서 한 말이 있다. 17에서 19시간 이상 깨어있는 상태의 인지기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9%와 동일하다. 0.09%가 어느 수준이냐? 한국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3%다. 그 기준보다 높은 상태다. 밤새 일하거나 수면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깎은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이 술 마시고 내리는 판단과 같다는 거다. 그리고 6시간 수면을 10일만 유지하면 24시간을 통째로 안 잔 것과 같은 수준의 인지 손상이 발생한다. 워커의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 수면 상태가 지속된 피험자들 대부분이 자기 인지 기능이 떨어진 걸 스스로 느끼지 못했다. 뇌가 손상된 채로 나는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운전 가능해 라고 하는 것과 같다. 뭘 해도 되는 놈들은 수면에 비정상적으로 엄격하다. 새벽 2시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자는 놈들이다. 7시간 자고 나서 다듬는 뇌가 지금 당장 수면 부족 상태로 짜내는 뇌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인적 자본 생산성 연구를 발표했다. 복잡도가 높은 직군에서 상위 생산성과 평균 사이의 격차가 최대 800%라는 내용이다. 바로 8배이다. UC 어바인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 연구가 있다. 업무 중 방해를 받으면 원래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 15초가 걸린다는 연구다. 하루에 알림이나 카톡 때문에 10번만 방해받아도 집중 복구에만 3시간 넘게 쓰는 거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인데 그중 3시간이 방해 복구에 들어가면 남는 게 1시간이다. 평범한 사람이 8시간 일하고 실제로 뭔가 만드는 시간이 1시간인 이유가 여기 있다. 뭘 해도 되는 놈들은 이걸 안다. 중요한 작업을 할 때 노트북 화면에 뭔가 띄워두는 게 없다.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다. 1885년에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거다. 뭔가를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루 뒤에 기억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 사흘 뒤엔 기억에 남는 게 얼마 안 된다. 강의 듣고 필기하고 끝내는 사람이 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지 이게 설명한다. 인풋만 쌓는 거다. 근데 배운 걸 당일에 하나라도 실행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적용한 경험은 기억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몸에 박힌다. 심리학에서 절차적 기억, 프로시듀럴 메모리이라고 부르는 거다. 자전거 타는 법을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이거다. 경험이 절차적 기억으로 전환되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을 보자. 되는 아이템 찾고 그 아이템에 지금 상태의 나를 갖다 붙였다. 수면 부족 상태의 뇌로 판단하고 집중이 안 되는 환경에서 실행하고 배운 걸 적용도 못 해보고 다음 강의 결제했다. 그 상태에서 버티다가 안 되면 아이템 탓을 했다. 엔진 점검 없이 레이스에 나간 거다. F1 레이싱카가 있다. 근데 정비를 안 했다고 치자. 엔진 오일이 오래됐고 타이어 공기압이 맞지 않고 냉각수가 부족하다. 이 상태로 레이스 나가면 어떻게 되냐? 100km도 못 달리고 멈춘다. 스마트 스토어가 안 됐던 게 스마트 스토어가 나빠서가 아니다. 유튜브가 안 됐던 게 유튜브가 포화요소만이 아니다. 엔진 60% 상태로 레이스에 나갔다. 그러면 60% 수준의 결과가 나온다. 근데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다. 12년 동안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을 최적 상태로 만드는 법은 한 번도 안 가르쳤다. 사회에 나와서 마케팅 공부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부업 공부했는데 그걸 운영하는 나 자신을 최적화하는 법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템을 파는 사람들이 아이템 찾는 법 대신 이 아이템을 파는 이유가 있다. 아이템이 필요 없어지면 그 사람들 밥줄이 끊긴다. 그럼 뭘 해야 하냐? 당장 새 아이템 찾지 마라. 그것도 해봤자 같은 결과 나온다. 엔진 상태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만 바꿔라. 첫째, 수면 7시간을 구조적으로 지켜라. 나는 6시간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 생각 자체가 수면 부족의 증상이다. 워커 교수 연구에서 6시간 이하 수면 집단의 대부분이 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느끼지 못했다. 손상된 뇌가 나는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다. 지금 당장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해라. 주말도 예외 없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 수면 부채를 청산하는 게 아니다. 수면 리듬만 망가뜨린다. 월요일 아침에 유독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수면이 7시간 확보되지 않으면 나머지 2가지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연료가 없는 채 핸들 기술을 아무리 연습해봐야 앞으로 안 나간다. 둘째, 아침 첫 2시간에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사람이 있다.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쇼츠 몇 개 보다 보면 30분이 지나 있다. 이게 왜 문제냐? 도파민 수용체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아침에 자극적인 콘텐츠로 도파민을 빠르게 올려버리면 뇌가 그 자극 수준 아래는 집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후에 중요하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일에 앉으면 집중이 안 된다. 뇌가 더 강한 자극을 기다리는 거다. 반대로 아침 첫 2시간을 저자극 상태에서 중요한 일에 쓰면 뇌가 그 작업 수준에 적응한다. 오전 내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자극으로 남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기상 후 30분 동안은 스마트폰, 이메일, 뉴스 확인하지 마라. 이후 2시간 동안은 그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해라.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이메일과 카톡을 확인하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해라. 셋째, 배운 걸 그날 안에 하나 이상 실행해라. 결과가 나쁘면 더 좋다. 강의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지식이 쌓이는 것 같은데 실력이 그대로냐?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때문이다. 하루 뒤에 기억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 강의 들을 때는 이해했다고 느끼지만 그 이해는 실행하지 않으면 사흘 안에 거의 사라진다. 사라진 걸 채우려고 또 강의를 찾는다. 배운 걸 당일 실행하는 게 그럼 왜 중요한 것인가? 실행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강의에선 다 됐던 게 실제로는 막힌다. 그 막힘이 기억에 박힌다.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절차적 기억으로 전환된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다. 결과가 나쁘면 더 좋다는 게 여기서 나온다. 실패한 실행이 기억에 가장 깊이 박힌다. 뇌는 예상과 다른 결과에 강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이 학습이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다. 어떤 아이템이든 최적의 자기 자신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다. 브라이언 존슨이 1000권을 읽고 찾아낸 결론이 이거다.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이템이 아니라 아레테, 즉
매 순간 자기 잠재력을 최대치로 꺼내는 능력이었다. 아이템은 시대마다 바뀐다. 최적화된 나는 어떤 시대에도 쓸 수 있다. 지금 당장 어제를 되돌아봐라. 수면이 몇 시간이었냐? 아침 첫 2시간에 뭘 했냐? 어제 뭔가를 배웠다면 그중 하나를 실행했냐? 3개 다 연기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 된다. 셋 다 동시에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뇌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이다. 가장 먼저 할 건 수면이다. 오늘 밤 취침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자라. 내일도 모레도 주말도 같은 시간에.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아침 2시간을 바꿔라.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당일 실행을 시작해라. 새 아이템 찾기 전에 엔진 먼저 점검해라.